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된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 리스크가 과연 국내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 그것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관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어떤 섹터가, 또 관세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를 시나리오를 썼을 땐 또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볼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밤사이 뉴욕장은 혼조 마감이었는데요. AI 진영으로 대변되는 알파벳으로 인한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테슬라의 급락, 이 속에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같이 이야기 풀어가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종목별로는 실적의 결과에 따라서 아주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최고치 레벨을 높여나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 어제 처음으로 21,000포인트 선을 돌파했었는데 오늘 0.2%의 추가적인 강세입니다. 21,060포인트 선에 근접해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6,363포인트 선까지 조금 더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됐던 알파벳의 깜짝 실적이 장 초반부터 증시의 분위기를 살려줬습니다. 특히 이번에 AI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졌죠. AI 관련주들에 대한 센티먼트를 전반적으로 살려줬습니다. 거기다가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또 다른 촉매제인데요.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하한선을 15% 선 정도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유럽연합에도 15%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와도 관세 협상이 이제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만약에 15% 이상의 관세율이 책정된다면 미국 시장 안에서 우리 제품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준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이 6시쯤이니까 이제 거의 일정이 끝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연준의 레노베이션 문제, 비용을 계속 삼고 있고 비용을 문제로 삼고 있고, 따라서 안전모를 쓰고 실제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파월 의장이랑 같이 살펴본다, 이런 내용이 들려왔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연준을 찾아가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연준의 독립성을 지금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우려감을 키워서 장기물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채권 시장의 하나의 주요한 리스크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10년물 금리에서 10년물 국채의 채권 수요가 양호했고 또 채권 수익률이 이 기대치를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2bp 상승했던 데에는 이러한 우려감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분위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알파벳의 어제 발표됐던 실적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죠. 일단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캐펙스 예상치를 기존의 750억에서 850억 달러로 훌쩍 높여잡았다는 데에 포인트가 있었고요. JP모건 측에서는 클라우드 매출이 32% 성장하고 AI 검색 제품의 규모가 증가했다. 전 사업에 걸쳐서 AI 이점에 힘입은 결정적 분기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러한 혁신적 투자 덕분에 앞으로 몇 년간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전망, 바클레이즈 측에서도 알파벳이 이전에 감행했던 과감한 투자에 따른 성과가 마침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주들, 특히나 알파벳처럼
엔비디아처럼 AI로 아주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실적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 AI로 우리 지출하고 있는 금액들이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포인트가 될 텐데 이번 알파벳의 실적은 이를 잘 증명해 줬다는 평가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후로 쭉 이어지게 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등의 실적을 봄에 있어서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캐펙스 확대가 물론 아주 먼 미래에 이들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핵심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수익화가 이 속도가 좀 빨리 따라주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염두에 두면서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알파벳의 주가가 실제로 이 AI 투자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컨콜에서 이 발언이 나왔을 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고요. 오늘 그 발언 덕분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마이크론, ASML 등의 관련한 AI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시현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의 이슈 확인해 보시죠. 가장 큰 급락 특징주는 테슬라였습니다. 사실 매출과 이익에서 전부 다 미스가 났던 것도 문제기는 한데 만약에 머스크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라고 자신감 있는 태도라도 내비쳤다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에서부터 참 힘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고난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주요한 한 가지 역풍으로 이 트럼프의 감세안으로 인해서 전기차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라는 부분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보택시 사업이 유의미하게 성장을 할 때까지는 영업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소화를 하면서 주가는 8.2%의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리튬 관련주들은 일부 시세가 좀 개별 이슈를 안아가면서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지금 중국 정부가 일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리튬 광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리튬에 있어서는 항상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돼 왔는데 이게 조금 공급이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리튬 가격이 7% 급등했고요. 미국 안에서의 대표 종목인 앨범알의 주가도 7%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후에는 인텔의 실적 결과가 들려왔습니다. 매출이 잘 나왔는데 이익에서 조금 아쉬운 성과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2%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향후 매출 전망이 양호했다는 점 그리고 전체 인력의 15%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용 부담을 좀 덜어낸다라는 점이 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1.7% 오른 가운데 간밤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강력한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들이 알고 보니까 중국으로 계속해서 밀반입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밀반입된 칩의 액수만 무려 10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라는 사실이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엔비디아의 매출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뉴스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 그러기로 결정을 하게 됐을 적에는 밀반입의 우회 수출 국가들이죠. 동남아에 대한 수출 규제마저 더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좀 키울 수 있는 재료로 생각을 해보셔야겠고요. 보험주들의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헬스 법무부 조사에 협조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5% 가까이 급락하자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조금 더 볼까요? 먼저 하락 특징주로는 철도 물류 관련주들 유니온 퍼시픽이 호실적을 냈는데 이 노퍽 서던을 인수하는 논의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비용 부담 우려감에 4.5% 급락했고요. 웨스팅하우스의 경우에는 물동량이 줄어들며 매출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역시나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항공주들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이 너무 잘 나와주면서 드디어 여행 수요가 좀 반등을 하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키웠었는데 오늘 발표됐던 아메리칸 항공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수요가 부진하면서 예상 밖의 손실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다만 약간의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아메리칸 항공은 이 앞서 유나이티드나 델타에 비해서 국내선 비중이 조금 더 높다. 그런 면에서 해외선의 어떤 여행 반등은 여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하면 블룸에너지가 23%의 폭등이었습니다. 오라클과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죠. SOFC 테마에 대한 시세를 자극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원자력과 전력망 관련주들 역시 미국 에너지부 호재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세를 연출했다는 점. 다만 어제 많이 급등했던 G번호반은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국내 증시 전략 세워보시죠. 주도주의 이제 순환매 속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 시장은 약간의 탄력 둔화가 나타나고 있죠. 꺾이는 것은 아닌데 대응하기는 까다로운 애매모호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로 봤을 땐 나름 버티고 있죠. 다만 섹터별로는 하락 종목 개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수급도 그리고 관세 이슈도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일단은 올랐습니다.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한미통상협의가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탄력이 둔화됐죠. 자동차, 철강이 그 영향을 받아서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급등과 실적주들의 선전이 지수의 하락을 막아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떨어졌죠. 펩트론과 엔터 등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2차 전지가 그래도 이쪽에서 버텨줬습니다. 2차 전지는 테슬라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시간 외에서 많이 빠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중국의 움직임이 미국, 유럽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리튬 등에 대한 구조 조정 이슈가 국내 업체들에겐 힘이 돼줄 것이다라는 시각의 이야기가 실렸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강세가 일부 도드라졌습니다. 호황제의 영향을 받았던 섹터들 들여다보시죠. 관세 불확실성,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인해서 한미통상협의가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중에 갑작스럽게 전달되면서 많은 국민들도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동차나 철강 등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어제 2% 이상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FMC 일정도 앞둔 상황, 거기에 대주주 양도세 논란이 계속되고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보니 코스닥에서는 서서히 하락 종목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크게 힘받고 나가지 못하는 발목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좀 괜찮았던 이슈로 본다면 2분기 한국의 GDP가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점,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기록했고 알파벳의 캐펙스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 더 공격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이 AI 진영에 힘을 실어줬죠. AI 반도체 쪽은 그래도 우호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전력, 제약 쪽의 종목들이 좋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신한다에게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LG 엔솔에 9%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NF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단의 종목들, 테슬라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 전날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빠졌었는데 어제는 또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2차 전지 진영에 또 힘을 한 번 더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미나 앵커 자세히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쪽에서는 트럼프의 AI 액션 플랜 이슈, 이틀 전에 전달드렸었던 한국전력이 2028년도까지 총 배전망에 10조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던 점, 이런 것들이 힘이 돼주면서 전력
전력기기 쪽이 여전히 힘을 더 받아가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LS 일렉트릭도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며 강세였죠. 제약 쪽은 바브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라이릴리, 노보노 등의 비만 쪽이 좋았던 가운데 비만 관련 종목들 내에서도 순환이 돌고 있죠. 어제도 비만주들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펩트로는 하락이 나왔지만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전 거래일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어제는 BBB 셔틀 플랫폼 이슈로 인해서 ABL 바이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죠. 장대 앙봉을 기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꼬리는 조금 있었네요. 93,900원 장중 고점 터치한 이후에 상승폭 줄여서 17%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좋았던 쪽과 부담을 느꼈던 쪽이 명확하게 갈렸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관세 불확실성일 겁니다.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변국이 진행되고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일정 부분 남아있죠. 일부 보도를 보면 미국은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1,000억 달러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었던 것을 눈치채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일부러 액션을 취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정말 모르겠지만요. 로이터 통신은 8월 1일 이전에 협상을 다시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번에 한국의 협상이 연기된 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다만 우리 정부 측에서는 산업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초 계획대로 미국과 협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뉴스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바라보며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 애매모호한 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대신에 돈을 던지자 업종별로 순환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 순환도 자격이 되는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자격이라는 것은 숫자, 내러티브가 뒷받침되는 쪽이 될 겁니다. 어제는 AI 인프라 진영에서 꽤 견조한 흐름이 있었죠. 트럼프의 AI 액션 플랜 이슈,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주고 동맹국에게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 등등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GE 버노바의 가디던스 상향, 그리고 GE 버노바와 HVDC 변환 설비 관련한 MOU 이슈 있었던 LS 일렉트릭까지 해서 AI 인프라 진영이 좀 힘을 받았습니다. AI 칩,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이것을 가동하기 위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같이 올라갔었죠. 거기다가 때마침 부산시의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의지 등의 언론 보도가 뒤따랐고요. 그래서 같이 올랐던 쪽을 한번 보시면 전력 쪽에서는 효성중공업 어제 또다시 6% 상승세, LS 일렉트릭, HD현대 일렉트릭, 일진전기, 산일전기까지 모조리 다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이었죠. 이들의 담합 이슈로 인해서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전달 드릴 때 사실 그것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혹은 해외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봤을 때 조정 시 오히려 매수 관점일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같이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정말 매수 기회였었을까요? 일단 또다시 강한 흐름을 기록해주는 전력 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LS 일렉트릭의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을 하회했어요. 컨센을 하회한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GE 버노바와의 MOU 관련한 이슈 때문인지 아니면 AI에 대한 액션 플랜 이슈 때문인지 일단 전력 쪽은 함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실적을 보면 관세 영향이 조금 잡히고 있고 그리고 환율 영향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적은 컨센을 하회했죠. 다만 북미향 변압기 혹은 송배전 이런 쪽의 수출은 여전히 YOY 기준, QOQ 기준으로는 양호했습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나올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반도체나 유리기판, 냉각 쪽의 종목들도 괜찮았어요. 유리기판, SKC, 태성 등이 상승이었고 냉각에선 GNC 에너지, 한중 NCS, 워트 등이 오름세였죠. 에너지원
에너지 저장 운송에 대한 키워드에서 ESS 원전 수소도 어제 올랐죠. S&T 에너지는 호실적 이슈와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S&T 에너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한미 협상 과정에서 원전도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BHI 어제 14% 상승세, 그리고 한택, 두산중공업, 또 수소단이죠. 미코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SOFC 수소연료전지 종목인 SK 이터닉스, ESS의 서진 시스템 등도 어제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퐁당퐁당 돈을 던지자 순환매 속에서 어제 AI 인프라 진영의 칩과 전력원, 그리고 전력 저장 장치 등등이 같이 올라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또 다른 퐁당퐁당은 바로 주도주 순환매 속의 조선입니다.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조선의 키워드가 한 번 더 떠오를 수밖에 없죠.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며 한국은 관세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의 조선업 관심을 활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어제 나온 얘기는 중국 조선사들의 상반기 점유율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이었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배척을 의식한 선박 발주사들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제 국내 조선사들에게는 조금 상승의 이유가 돼줬죠. 거기다가 이제 실적 시즌인 가운데 조선업체들의 실적이 쏟아질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조선사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은 상황이어서 어제는 주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조선 쪽으로 꽤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한화엔진과 삼성중공업이 실적을 내놨죠.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컨센 대비를 전 언제나 체크를 하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다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한화엔진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8%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장중보다 더 좋은 시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애프터마켓 시세는 조금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약간 오른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을 12% 정도 상회하기는 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조선사들의 실적이 줄줄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업종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그중에 각각의 명분을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뉴욕장의 이슈들로 가보죠. 자, 뉴욕 증시는 혼조였습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는 제조업 PMI는 예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만 서비스업 PMI가 괜찮았죠. 거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봤을 때 고용이 여전히 견고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방문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난 이후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장기물은 하락하는 모습, 단기물도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로는 오늘 큰 변수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파벳이 쏘아올린 공. 이 정도로 캐펙 투자하고 AI에 투자해서 정말 다들 수익을 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심을 캐펙 투자를 받아가는 쪽에서 기대로 승화시키고 있죠. 바로 엔비디아 등이 될 텐데요. 알파벳이 AI 지출을 계속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한다면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칩 회사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칩 종목들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자, 실적은 엇갈렸죠. 알파벳은 어제 좋았습니다만 테슬라가 8%나 빠졌습니다. 실적 충격을 받았고요. 2차 전지 종목들 내렸죠. 다만 중국의 탄산리튬 반등으로 인해서 리튬 종목들은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내리는 혼조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전히 굳건한 건 AI 진영이 흔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과 전력 등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에너지부가 AI 인프라를 위해서 4개 부지를 선정해서 관련한 데이터 센터 혹은 에너지 관련한 인프라 시설을 짓겠다라는 이슈가 드러났고요.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센트러스 이런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오클로 같은 경우도 전력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추가적인 소식이 더해졌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6% 상승이었고요. 오클로 역시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어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는 블룸에너지가 아닐까 싶어요.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설치하기
해체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수소 연료전지 업체인 블룸에너지의 주가가 22%나 급등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존과도 관련한 계약이 있었죠. 블룸에너지가 아마존 그리고 오라클 이런 클라우드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을 맺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연료전지 쪽을 오늘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네요. 이대로면 일각에서는 한국은 25% 관세 확정받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일정표까지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트럼프와 스코틀랜드에 가고 또 이 사이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7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중국과 EU 등의 관세 최종 테스트 작업을 진행할 거다. 한마디로 우리와 만나서 뭘 하기에는 시간이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25% 관세를 부과받게 되겠다라는 걱정감이 일부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루트닉 상무장관은 한국 측과 회의가 오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봐야 되고요.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실무 협의가 90% 완료되어 있다. 결단만 남겨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의 주요 키포인트들 잡아봤고요. 앞서 블룸에너지의 급등 속에서 수소 연료전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결국 탈탄소와 탄소 중립은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 증가하게 될 텐데 바람이나 햇볕이나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죠. 안정적인 전력에 대한 니즈로 ESS가 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장기간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ESS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남을 때 수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서 수소 연료전지 SOFC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모처럼 에너지원을 모아볼까 키워드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뽑아봤습니다. 시장에서 주로 먼저 이제 반응을 하는 종목군들이 퓨얼셀 시리즈들 있죠.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이런 쪽 그리고 SK 이터닉스, 한선 엔지니어링, 미코 등이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어제 일부 이미 여기서 좀 움직였네요. BHI, GNC 에너지, SK 이터닉스 등등에서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미코도 어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미국에서 또 좋았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어제 이제 테슬라의 실적에서 다른 거 다 별로였는데 12분기 연속해서 ESS 쪽이 좋았다라는 내용에서 ESS 종목을 같이 체크했던 바가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등의 종목들까지 해서요. ESS와 SOFC 원전의 키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블룸에너지가 좋았기 때문에 좀 더 SOFC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의 관세 이슈가 한켠에 불안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농축산물 개방이 중요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협상 타결한 국가들 영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인데 공통점이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줬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트럼프는 지금 지속적으로 한국의 쌀 개방, 사과, 소고기 원령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더 풀고 더 우리에게 문을 열어라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민 정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열악한 국내 농축산업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측에서는 이것이 한국의 민감한 문제인 걸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개방하지 않는다면 다른 걸 내놔라라는 것을 쓰기 위한 전략적인 전술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받거나 아니면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알려진 대로 LNG, 조선원전, 방위비 분담을 늘린다던가 혹은 농축산물 등의 개방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쪽으로 참고용 종목들 미트박스, 한타, 한일사료, 팜스토리, 이지홀딩스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꽤 나오고 있어서 잠시 후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려온 이슈 짚어봤고요. 시장의 내용들 살펴보시죠. 오늘의 분위기 파악 내용 요약
요약 정리입니다. 뉴욕은 혼조였어요.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국내장에 남아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만약에 확대된다면 관세 무풍지대 체크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조선이나 방산, 원전, 엔터 등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관세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에는 관세 압박에 짓눌려 있었던 섹터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등이 일어설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뉴스 보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각각의 개별 종목들이 정배열 흐름을 쌓아가고 있는 쪽은 제약, 바이오, 돌아가면서 매일 급등의 특징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적의 키워드로 한번 볼까요? 조선주 어제 시간 외에서 장 마감하고 나서 한화 엔진 등의 호실적이 있었죠. 한화 엔진의 애프터마켓 급등으로 봤을 때 조선 섹터의 실적은 굳건합니다. 그리고 밸류와 숫자 사이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것 바로 방산주입니다. 방위산업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단기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한 2년여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고 최근 들어서는 쉬었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죠. 그 상승에 대한 부담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일단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정부 측에서 트럼프의 요구에 맞춰서 국방 예산을 연평균 7.3%씩 올리겠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GDP 대비 한 2몇 %인데 이것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올려서 5% 수준 까지 맞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방위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방산에 또 한 번 내러티브가 될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방위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AI 트렌드에서는 반도체와 전력기기 쪽들 실적이 잘 나오는 반도체, 전력기기에서는 일부 컨센 하회하고 있지만 실적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 수출 데이터 등과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인텔의 시간의 흐름과 SK하이닉스 증권사 보고서 다수가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AI 반도체 진영은 오늘은 중립 이상의 뉴스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에 이런 얘기도 있네요. 필요사 AI가 1,7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아서 기업 가치가 1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오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AI 회사 중에 하나이죠. 필요사 AI 메타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일단은 AI 진영에 뉴스가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오픈 AI가 GPT-5 8월에 출시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AI 쪽은 일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력기기는 오늘 효성중공업의 실적 나오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자, 미국의 특징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룸에너지 그리고 원전 쪽에 오클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쪽 살짝 볼까요? 방위비 분담 얘기도 나오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트럼프의 AI 액션 플랜 얘기가 있죠. 그러면 방산과 데이터 센터 고민했을 때 구리라는 키워드도 일단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전선, 군수산업 등에 사용이 되죠. 그리고 구리를 많이 쓰는 쪽에 전력 전선이 들어가서 구리 부족하면 전력 전선주도 같이 연결이 되곤 합니다. 일단 구리라는 키워드가 트럼프의 관세 이슈 플러스 이런 데이터 센터와 방산의 키워드로 연결이 된다면 풍산 생각이 나고요. 이구산업과 대창, 서원 등의 종목들 좀 더 나가면 전력 전선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거기서 좀 더 멀리 나가면 구리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알루미늄까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일정은 아무래도 갤럭시 Z 폴드 출시 이슈, 뉴로핏 IPO 등등이 있겠지만 현대 로템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국가의 수출 키워드를 방산들은 들고 있죠. 컨콜에서 그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K2 전차 같은 경우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실적 나오고요. 효성중공업도 두산도 LG 엔솔, 기아, 현대 모비스 등도 나오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실적 일정들을 열어보니 줄줄입니다. 화요일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조선방산의 실적들 나오고 수요일에도 HD한국 조선해양,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 등이 나올 예정이고요. 목요일에 하나에어로가 있습니다. 방산주들에 대한 체크가 계속해서 필요해 보이네요. 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봤고요. 섹터 들어갑니다. 한 2주간 분위기 굉장히 좋은 2차 전지 쪽인데요. 어제 몇몇 종목들의 급등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탔습니다. 미나 앵커 살펴주시죠. 네, 2차 전지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좀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방위적으로 전일장 관련 종목들의 시세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셀업체들의 주가도 그 무거운 종목이 진짜 가볍게 움직였죠. LG 엔솔이 9%대, 삼성 SDI가 3%대, 이건 모두 다 정규장에서의 상승률입니다. 지금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엔솔 이렇게 대장주들이 모두 다 호재성 이슈를 몇 개씩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리튬 양극재 같은 이러한 소재단에서도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음극재 쪽에서는 SKC가 7%대의 강세를 나타냈고 리튬이 최근 들어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가 9%대, 그리고 제가 지난번 리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이런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리튬 가격이라든지 중국에서의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수급적으로 가장 탄력적으로 가볍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하이드로리튬 또는 리튬 포어스 이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있으니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엉덩이 가볍게 움직여줬죠.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1%에서 2%대의 강한 흐름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일지 그 부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LG엔솔이 물고 왔던 호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LG엔솔이 실적도 좋았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3연승,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또 하나의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죠. 이게 과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그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우선 국제적으로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과 IP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했다는 점, 또 전기차와 ESS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LG엔솔의 기술력을 훔쳐가지 못하게 되는 만큼 중국이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LG엔솔이 뺏어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 의 글로벌 점유율이 하나의 뭔가 리스크, 부담으로 여겨졌었는데 그 부분을 좀 탈피할 수 있을지 이것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쪽 LG엔솔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살펴봤고요. 최근에는 셀업체들보다도 소재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감산을 발표했고 거기에 전기차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점,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또 중국의 리튬 시세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게 되면서 소재 종목들의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뜯어볼 텐데요. 먼저 중국에서 발표한 감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7월 21일 감산 소식이 발표가 됐을 때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중국 공급 과잉 관리와 업황 바닥 기대감이라는 타이틀의 업황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요. 일단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기차 투자 과잉을 경고했고 이는 중국의 글로벌 전기차 밸류체인 장악력을 감안했을 때 이제 중국발 공급 과잉 관리에 대한 발표는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코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글로벌 전기차 업황 바닥 탈출 가시성이 높아졌다고 봤고요. 따라서 이러한 흐름 속에 K-배터리에 대한 투자,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보는 게 유효하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진짜 2차 전지 그리고 국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어서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해석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전일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튬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줬더라고요. 일단 보시면 탄산 리튬 가격이 6월 말 저점을 찍고 그때 대비해서 약 20%가량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튬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도 리튬 가격이 이제는 진짜 저점을 딛고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도 약간은 놀란 분위기인데요. 가격 상승 배경을 살펴보시면 지금 되게 탄탄하게 쌓아 올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LFP를 기반으로 한 ESS 설치량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성장률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일부 리튬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뒷받침이 되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일시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추세로 전환하는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리튬 가격의 급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장거 마이닝 생산 중단이 가장 큰 재료로 작용이 됐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그냥 잠깐 중단하는 게 아니라 중국 내 공급을 조절하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직 전면적인 생산 축소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단기적인 감산, 휴업 사례는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기대감은 걸어볼 수 있다라는 한국투자증권의 분석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리튬 가격 오르네, 바로 이제 추세 전환이구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리튬 가격의 반등세는 의미가 깊다라고 지금 시각이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통하는데요. 일단 리튬 가격의 바닥 통과는 유의미하지만 이제 가격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은 하지 말아보자.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의미는 있다. 이 부분을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의 리튬 업체 대규모 구조 조정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전기차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 확대를 확인해 보면 그때는 이제 진짜 구조적으로 성장세에 진입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의 기준을 또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의 반등은 매출 성장보다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축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리튬 가격의 상승 흐름 앞으로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살펴볼 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언급되는 쪽이 바로 유럽 시장인데요. 이번에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모두 다 최근에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모두 다 유럽 시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의 재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2027년까지 ESS 시장의 확대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기대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5월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시면 유럽에서 전년 대비 32% 성장하는 모습을 좀 유의미하게 봤고요.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도 강조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유럽 내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여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언급이 되는 쪽이 바로 ESS인데 ESS가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꼽히고 있죠. 미국을 먼저 살펴보시면 AMPC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AMPC와 관련해서 금지 외국 기업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는 분위기인데요. 따라서 중국의 ESS용 배터리 소재는 이제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MPC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부터 미국 내 생산 배터리 원재료의 60%가 이 BPFE, 그러니까 금지 외국 기업을 제외한 그러한 구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LG 엔솔이 그러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만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엔솔을 필두로 해서 다시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한국에서도 이번에 1조 원 규모의 ESS를 입찰하겠다는 소식이 밝혀졌는데 여기서 지금 LG 엔솔이 원래 가장 주력한 후보로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번 결과는 삼성 SDI가 80%를 수주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죠. 따라서
LG 엔솔과 삼성 SDI 모두 다 지금 쟁쟁한 효조성 이슈를 갖고 있는 만큼 이 셋업체 중에서는 누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앞으로 더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정말 전방위적인 이슈를 다뤄드렸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LFP 시장과 관련해서는 ESS의 시장이 개화가 됐고 OEM의 저가 전략, 또 유럽에서의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다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앞으로 LFP 배터리에 대한 성장세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에 지금 시각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LFP 현지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을 지금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K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 ESS를 공략한다면 이제 LG 엔솔과 삼성 SDI가 2차 전지 관련 종목 내에서는 가장 유망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ESS 양산 계획과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론적으로 셀 기업들은 지금 LFP로 빠르게 전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셀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양극재 기업도 주목을 해볼 만하기는 한데 셀 기업들에 비해서는 지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바라보자.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쪽은 LNF이기 때문에 소재를 살펴보실 거라면 LNF가 가장 유망하게 꼽히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지만 이제 향후 양산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수요를 고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은 갖되 일단은 LNF를 위주로 그리고 LNF보다는 셀 기업들을 위주로 살펴보자라는 증권가의 시각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제는 정말 추세를 돌린 것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하반기 주도주로 자리매김이 가능할지 저희와 함께 그 전략과 전망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쏟아진 뉴스는 너무나 많고 실적도 다음 주까지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SK증권의 조성호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집 말씀 시원하게 이발하고 오셨는데 우리 마음속의 갈등도 그렇게 좀 시원하게 잘라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계속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는 해주셨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불편한 게 사실인데 그래도 지수가 버티고 있다라는 게 그래도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꺾이지 않으면 부러지기 때문에 시장은 부러질 가능성도 일부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일본 관련돼서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관세 협상이 된 것 같다라고 해서 환호를 했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맞아?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일본이 너무나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잘못된 협상을 진행을 했고 너무 많이 미국 쪽에 우호적인 그런 이제 결과값을 냈기 때문에 한국도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25%가 최대치라고 가정하면은 그냥 관세를 맞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소 관세가 25%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내주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취해야 될 것에서 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 여론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과 협상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어렵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지키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시장에서 기회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니케이랑 유사한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일단은 어떻게 됐든 결과값이 혹은 이제 나중에 상세 내용이 어떻게 되든
어디든 간에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단기간으로 주가가 조금 한 번 정도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오늘 이제 니케이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어제 양 이틀간은 꽤나 환호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별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제 시장은 또 안 좋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니케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재료가 좀 부족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그래도 관세 협상이라는 재료가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점, 즉 왔다 갔다 카멜레온 전술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관세 협상 수혜주를 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관세에 대해서 프리한 이제 바이오 쪽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많고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섹터도 일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전에 한 개 분기 전에만 보셔도 어닝 플레이 하셨을 때 그냥 매수 딸깍 누르셔도 올라가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또 애매합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장의 파도의 힘을 못 이겨서 이제 빠졌던 것처럼 지금 이제 어닝 플레이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좀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 즉 실적을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 실적 이전에 기대감이 올라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이던스가 여전히 굳건하거나 아니면 3, 4분기에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만한 섹터들은 또 저점에 또 매수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으면서 지금은 한 2, 3주 정도 제가 코멘트 드린 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기대 수익률을 예전에는 한 두세 달 전에 20%를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10%의 수익률로 만족하는 시장을 보여줘야지만 그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네. 난이도 어렵습니다. 너무 조금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지키는 투자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장 브리핑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투자 얘기해 주셨고 상대적으로 이런 관세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바이오 쪽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이오 쪽에서 말씀 주셨던 종목들 좀 볼까요? 뭐 알테오젠 그리고 제2 알테오젠 얘기하셨던 에이프릴 바이오, 삼천당 제약 뭐 괜찮은데 지금 많이들 고민하시는 종목은 삼천당 제약일 것 같아서 AS 요청드릴게요. 네, 파셔야 됩니다. 지금은 파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수급이 알테오젠 오르고요, 유한양행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기까지 마무리로 올랐기, 펩트론 오르고 이제 좀 이제 삼천당 제약까지 올랐기 때문에 오른 종목은 매도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 오를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도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녹십자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녹십자가 정말 잘 안 오르는 종목인데 올랐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 돈은 여전히 많아서 기회를 잘 엿보면 수익 보기 좋은 구간에 진입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슈팅 준비를 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미리 물어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일단 지금 바이오 쪽 그래도 괜찮은 종목 보고 있는 건 올릭스가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최근에 메시 치료제 관련돼서 펩트론도 비슷하게 좀 어느 정도 강한 시세를 나왔기 때문에 올릭스가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기 가장 부담 없는 자리에 밑에 손절 라인은 명확하고요. 상방은 열린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릭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릭스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또 이제 치매 관련주 뉴로핏 상장하기도 해서 바이오 쪽에 이슈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시장에 대한 시각 조성호 부장님의 의견 궁금하고요. 앞서 진말씀 녹십자 얘기해 주셨는데 조성호 부장님 녹십자 긍정으로 보셨었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 추가적인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삼천당 제약만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갔고요. 뭐 항상 이제 속도가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죠? 좀 빨리 갔으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전 속도에 연연하지 않겠다. 방향이 맞으면 그쪽으로 좀 우직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녹십자, 뭐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요즘의 분위기 또 어제도 보게 되면 코스피 대형 바이오 쪽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본다면 일단 좀 연속성은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녹십자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한미약품, 뭐 또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 있는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이제 이런 류의 종목들 실적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아직은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은 시황과 관계없이 좀 여전히 뭐 유효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얘기할까요? 시장 이야기도? 네. 예. 요즘 시장 솔직히 욕 나온 시장이죠. 그죠? 예, 욕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뉴스 하나 지나가는 거 헤드라인 보니까 한국, 미일 무역합의 보고서 욕 나왔을 거서 이런 제목도 봤는데 이래저래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런저런 좀 변동성이 있죠. 뭐 마치 이제 미친 누구 뭐 널뛰듯이 뭐 장중에도 엄청난 철럼이 하지만 또 끝나보면 지수는 그냥 3,200 수준에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나빠 보이진 않죠. 하지만 어제 시장을 뜯어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약부와 보합선에서 끝났지만 하락 종목이 무려 5배나 많은 시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 하락 종목이 거의 4배 가까이 많은 시장, 이런 시장에서 일부 종목들이 있죠. 뭐 하이닉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초대형주 일부만 상승하면서 지수는 버텨주는데 종목이 무너지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중소형주 전혀 안 되는 시장이죠. 굉장히 시장 난이도가 높아요. 지난주만 해도 제가 가시도친 장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땐 장미를 딸 생각이 돼 있죠. 지금 장미를 안 쳐다보는 게 이게 능사인가 할 정도로, 물론 뭐 방망이를 뭐 짧게 잡을 필요가 있다, 뭐 종목별로 압축 대응을 뭐 해야 된다, 말은 쉽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좋은 장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배경이 무엇이냐면, 일단 코스피가 3,200까지는 왔어요. 근데 3,200까지 뭘로 왔죠? 신정부 기대감, 상법 개정 기대감에서 3,200까지 멱살 잡고 올려놨죠. 하지만 지수상으로는 3,300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사상 최고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밸류에이션들을 따져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지금 사상 최고치 전입니다의 영역인 게 맞아요. 과거에 3,300일 때랑 지금 3,200일 때 지수상으로는 100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네. 실제 기업들의 실적을 토대로 본 밸류에이션이 그때보다 지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여기서 더 가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죠. 뭐냐? 어제 우리 시장에 노이즈가 됐었던 우리 한미 이 관세 협상 부분들.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이 지금 호구 협상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렇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금리 필요하죠. 자, 경기 지표 좋아져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일단 신정부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허니문 랠리로 왔지만 지금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 뚜렷한 게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체돼 있는 거죠. 정체돼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순환매라고 표현들을 하지만 이게 너무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은 아예 지금 뭐 거의 패대기 쳐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 지금 뭐 이제 이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만 순환매거도는 정말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그쪽으로 가면 거기만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대응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조금은 네.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고요. 굳이 대응을 하신다면 어제 시장이 보여줬던 것처럼 대표 업종 그리고 대표주, 그것도 어렵다 싶으시면 정말 인덱스 이런 정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3,200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또 참신한 호재성 이슈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섹터 순환매라고 표현되지만 들어온 돈이 갈 곳 없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려온 이제 뉴스 상으로 따르면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과 우리 산업통상부 장관이 1시간 20분 정도의 만남을 가졌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모쪼록 협상이 잘 진행되었으면 우리가 크게 피해보지 않고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것은 뉴스의 흐름에 좀 따라가 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2차 전지 쪽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탄산리튬 가격의 반등 이슈 나오고 7월에 시진핑 주석이 비아디 콕 집어서 전기차 쪽에 이제 공급 과잉 이슈를 언급하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2차 전지의 타이밍에 좀 힘을 실어줬는데 두 분 다 이제 2차 전지는 긍정적으로 최근에 계속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성 부장님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최근에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다는 점 분명히 좀 의미가 있고, 사실 이제 그 전에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빈지털이 이런 개념인데 최근에 보면 하는 사이에 지금 2차 전지의 주요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앞서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도 뭐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은 최근 리튬 가격의 상승, 요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리튬 탄산형 기준으로는 이건 톤당 그 중국 그 위안화 단위로 거래가 네. 되는데 톤당 지난달 그러니까 6월 달에는 6만 200위안이었던 게 이제 7월 들어서 톤당 6만 8천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최근에는 7월 말에는 이제 7만 위안을 드디어 돌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리튬 가격의 상승이 분명히 2차 전지 쪽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고, 어젠 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기업의 네. 특허 소송에서 또 이겼다는 것들, 그리고 그 이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2분기 실적을 예상치보다 좋게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좀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지각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체크해봐야 될 건 이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또 여기저기서 이제 온갖 또 좋은 얘기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이 발단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냐. 그러니까 결국 리튬 가격의 상승인 건데, 이 리튬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이 실제로 정말로 이제 전기차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상승이 일어나는 요인이 크냐. 아니면 이제 공급단에서의 어떠한 좀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발단은 그겁니다, 여러분.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기차 공급 과잉에 대한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주요 리튬 광산들이 생산을 멈춰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되는, 그러니까 쇼티지나,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어떤 조절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지, 이게 사실은 본격적인 수요 확대라고 연결짓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네.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하시고요. 다만 최근 시장 대비해서 2차 전지가 어쨌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리튬 가격의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이제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뭐 앞서도 이제 보니까 뭐 하반기 뭐 2차 전지가 뭐 주도 조절, 이거 너무 앞서간 얘기 같고요. 거기까지 보려면 결국엔 수요도 늘어야 될 수요단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이제 주요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이게 또 어느 정도 이제 복선이 되겠죠.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체로 좀 예상치보다 잘 나왔지만, 다른 예를 들면 배터리셀 3사나 주요 뭐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도 정말 돌아서는지 확인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가시면서 조금 추세적인 관찰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분이 3전 5만 원대 사서 줍줍한 거랑 지금 같은 느낌의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한 10개쯤이 나빴다가 두어 개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2차 전지 쪽에 나름의 시세 연속성이 한 2주 이상 나오고 있어서 반갑기는 합니다. 하지만 완연한 업황의 회복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좀 감안하며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진영의 실적들을 좀 잘 체크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진만쌤도 2차 전지 뷰를 빠르게 긍정적으로 선회하시고 그 이후 얼마 안 있어서 2차 전지 쪽이 시세가 났단 말이죠. 이제 2차 전지 진영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좋은 매수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지금 사면은 사실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룸이 많지 않나, 좀 이제 상승 룸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너무 바닥권은 잡는 건 맞는데 지금 사실 너도 나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시장 그 테마 혹은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왜 올랐는지 이유를 따져보면 저는 송 부장님 얘기랑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지금 오르는 건 순수하게 가격이 싸고 사실 뭐 리튬 가격 상승이랑 엄청나게 연관이 있진 않고, 결국에는 수요 증가가 돼야지만 이게 바닥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지고 혹은 이제 상승 추세를 꺾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제 테슬라 실적에서 보셨지만 지금 이제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 뭐 2차 전지와 이제 전기차와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ESS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당장 데이터 센터들이 빠르게 집행이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늘어나는 거는 긍정적이나 이게 정말로 실적으로 바뀌려면은 내년 분기까지는 봐야 됩니다. 즉 완전한 저점이나 혹은 이제 여기서 추세가 나오려면은 적어도 9월, 10월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좋은 매수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아마 얘기하고 요거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2차 전지 바닥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은 이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다음에 현재 상황, 그다음에 한국 지수의 굳건함이 그런 메리트였지, 지금 현재 주가의 상황으로는 완전 단기 트레이딩으로 진입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수 버튼을 굳이 누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안 됩니다. 지금 잘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는 투자가 아니라 애매하게 비중만 들어가고 평균 단가가 더 낮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긴 합니다만, 지금은 정말 골든타임에 매수 기회는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막 너도 나도 이제 여러 매체에서 2차 전지 또 반등이 성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단단하게 올라가려면 시간은 더 필요한 거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테마성 이슈에는 편승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찾는 분에게는 이제 뭐 테마로만 본다면은 전고체나 이제 나트륨 배터리 쪽은 여전히 한 번 정도 또 강한 시세는 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ESS 향,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 기업들은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는 더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작년에 또 투자 집행한 기업들이 올해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ESS 양 쪽 보시게 되면은 뭐 신성 ST나 요즘 세아 메카닉스 두 종목이 좀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여기 조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조금 수급은 기대를 해보되 지금 뭐 대형주 포스코 그룹주 혹은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대형주를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다음 눌림목 때 제가 한번 또 코멘트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코멘트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만쌤, 그 밤에 미국에서 블룸에너지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SOFC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이 또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한선 엔지니어링, SK 이터닉스나 뭐 두산 퓨얼셀 이런 아이들을 단기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은 지키는 전략이니까 보내줘야 될까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 이제 그 섹터보다는 대체 거래소 때문에 너무나 이제 왜곡 현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대체 거래소에서 이제 시세가 적은 거래량으로 많이 나서 거기서 시세가 끝나고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9시 땡 하면 스타트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단기 수급이 붙는데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미국향 이슈들이 다음날 넘어올 때 대체 거래소에서 시세가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슈 몰이는 가능하되 시장 특성상 대체 거래에서 팔고 나가는 물량들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SK 이터닉스나 이제 퓨얼셀 종류들은 그래도 조금 단단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 거래소 때는 보통 오르면 팔고요. 또 눌릴 때 사시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고 ESS양 갖고 있는 SK 이터닉스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FC, ESS 뭐 등등의 키워드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좀 중심으로 일단은 추려주셨고요. 대체 거래소의 시세 왜곡은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와 에너지단의 얘기 나눠봤고 조선 방산 전력 쪽으로 가봐야 될 텐데 조성호 부장님. 조선은 이제 이렇게 관세 협상이 좀 불편해진다면 또 관세 무풍지대에서 조선 방산 얘기 나올 거고 국내에서 방위비 분담 또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방산. 근데 다음 주에 실적 줄줄이 꽤 올랐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무줄 이야기 했는데 고무줄. 사실 그 고무줄 이론을 정말 잘 적용할 수 있는 섹터들이 대체로 조선 방산 전력. 가격적으로 많이 일단 늘어나 있죠. 하지만 또 시장이 조금 불확실할 때는 또 의외로 또 수급적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이제 시세가 전개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관심 있게 뭐 요즘에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전히 요즘에도 계속 좀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어닝 시즌이 되니까 이제 이들 녀석들에 대한 또 실적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어제 사실은 LX 일렉트릭의 실적이 이제 컨센을 하회하는 사실 이런 상황이면은 뭐 좀 급락이 좀 나올 만도 한데 또 사실은 우리 시장에는 정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논리가 있죠. 그때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녀석은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뭐 진짜 뭐 두들겨 맞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또 눈높이가 또 안 나와도 뭐 제한적, 일시적, 뭐 기존은 유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덮이면서 또 이제 주가는 또 괜찮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장단을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뭐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이든 방산이든 전력이든 사실 그동안 이제 기록적인 주가 상승도 있었고요. 기록적인 실적의 성장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는 여전히 뭐 일단 증가폭은 상당히 좀 나오는 그런 컨센이기는 한데 근데 사실 이제 또 분기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좀 증가 속도는 확실하게 좀 둔화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력주 일부에서는 또 컨센에서 일부 좀 미스가 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실적 시즌에는 좀 요런 섹터들은 약간 좀 세론의 가능성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가 급등하기보다는 그걸 빌미로 일단 차익 실현이 쏟아질 가능성.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보자. 뭐 요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것 같고. 이 섹터들은 사실 어제 하이닉스가 의외로 상징하는 바가 좀 컸다고 봐요.
아침에 실적을 냈어요. 자, 뭐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9조 2천억대 정말 엄청난 실적을 냈다고 아침부터 헤드라인 기사들이 막 쏟아졌죠. 그리고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장이 어떻게 됐죠?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슬슬 흘러내려요. 네. 그런데 어제 저는 사실 이제 하이닉스의 아침에 실적을 보면서 9조 2천억이라는 숫자에 물론 축하하고 반가워는 했지만 한편으로 하나의 뉴스가 굉장히 좀 저는 눈에 띄었는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어든 거예요. 42% 영업이익률에서 41%로 줄어드는데 이거 시장에서 꼬투리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겠다. 왜냐?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중립 의견을 내면서 앞으로 HBM 쪽의 네. 어떤 가격 하락 우려가 결국 그런 것들이 영업이익률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또 꼬투리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꼬투리는 안 잡았습니다만 어제 이제 장 후반에 이래저래 좀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측면들을 보면 이게 좀 다른 종목에도 분명히 좀 이제 상징하는 바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방산, 전력 같은 쪽은 물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이번에 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세론의 좀 가능성, 요 부분을 저는 좀 경계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주도주로서 그때그때 명분 속에 한 번씩 더 시세를 주겠지만 그 고무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점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고 실적 측면에서 세론에 대한 염두도 좀 더 보자라고 얘기 주셨어요. 시간이 훌쩍훌쩍 가고 있는데 진만쌤, 조선 방산 전력에서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각자 장단점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조선 쪽 보시게 되면은 조선 쪽만 어닝 플레이, 즉 이제 실적 때 강할 수 있고 수급이 더 붙을 수 있고요. 나머지 조선이나 이제 방산이나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이제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20%의 성장을 하다가 18%의 성장을 하면은 멀리서 보면은 여전히 18%의 성장을 보여주네라고 네. 하지만 주가적인 관점에서는 2%의 그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거 피크아웃 아니야라는 논리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 쪽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게 확 늘어나지가 않아가지고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조선만 어닝 플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방산이랑 전력은 그 전에 매도하시는 전략 혹은 이제 실적 발표 당일날 슈팅 살짝 나오면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 쓰셨을 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곧장 마무리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만쌤, 이제 한미 관세 관련해서 가장 지금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진만쌤은 관세 키워드에서 저희가 뭘 뽑아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전에 말씀 주셨던 한택 같은 경우 6월 말에 말씀 주시고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이내 그 가격을 최근에 다 넘어섰단 말이죠. 그래서 한택 이론 좀 들고 있어야 돼요? 네, 일단은 내줘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에 취사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뭐 한 달 뒤에 시장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단기간으로는 여전히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돼서 관련주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동양철강을 이야기 드리면서 그냥 한 번 정도 강관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가 예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보시면은 화성베이브랑 넥스틸이 조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한 번 정도의 짧은 시세 분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소고기 또 분명히 어느 정도 줘야 될 부분들 이제 호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고기 쪽을 열었다라는 건 한국도 이걸 막을 수가 없고 가장 싸게 높은 거 좋은 것에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고기 쪽 미트 박스 한번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렵긴 합니다. 관세에 대해서 볼 부분들도 있고요. 충분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간 시세 분출은 알래스카 LNG 쪽과 소고기 쪽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S 하나만 할게요. 진맛에 휴메딕스 짧게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 주세요. 네, 휴메딕스 많이 올랐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리레이팅, 즉 재평가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더 오를 겁니다. 목표가는 9만 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면서 10월 정도까지 좀 장기 투자하실 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는데요. 거래량 터지고 올라간 채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는 제2의 파마 리서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휴메딕스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제2의 휴메딕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창고 들어오셔서 휴메딕스나 혹은 이제 그 다음 주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요즘 잘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단기간 시세도 혹은 이제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갔을 때 탄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제 어느 정도의 조언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다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셔서 카메라 들고 찍어 오시면은 제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창고 들어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성우 부장님의 오늘 시장의 전략은요? 사실은 요즘 같은 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예,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또 시장을 참여하는 입장에서 뭐라도 좀 해야 된다 싶을 때는 지금은 결국에는 지수를 좀 추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의 이제 대표주 성격의 종목 또는 뭐 코스피 100 ETF 정도? 왜냐하면 이건 시장을 좀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전선을 뭐 넓힐지 뭐 좁힐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지수는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이 중소형주가 너무 안 되거든요. 네.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뭐 이제 중소형주가 좀 활발하고 좀 될 만한 시장이라고 하면 또 그 관련한 종목도 갖고 올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원체 좀 장중에도 시장의 어떤 변동성 출렁이 굉장히 좀 심하고 체감지수 안 좋고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대표주 뭐 삼성전자 뭐 2차 전지 대표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럴 때 뭐 삼성 SDI 뭐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쪽은 뭐 삼바나 뭐 한미약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그렇게 좀 편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좀 지수를 좀 추이를 지켜보고 수급이나 체감 지수 이런 부분들을 따져가면서 조금 이제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주셨어요. 두 분의 시각으로 한 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든든합니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